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그루 나무처럼 수필에 대해서 공부하고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와 같은 글이라 하면 수필을 의미하는 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봅시다. 가치 있는 경험과 그 의미가 제시되는 글, 맞죠?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글이 수필이고요. 자기 고백적 태도 잘 드러납니다. 글쓴이와 국자 간의 의사소통이 간접적이다. 간접적이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글이 수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필에는 나가 등장하는데 그 나가 작가야, 작가. 수필을 쓴 작가. 작가가 그냥 나라고 등장하기 때문에 1인칭 나라고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일 수밖에 없어요. 독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소통이 직접적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군요.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다. 수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무형식의 형식. 자, 그 다음에 2번 내려가 봅시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나는 참나무를 하나의 인격체로 돼 있다. 뭐 그렇게 사람처럼 막 뭐 아프다고 못 빼주고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요. 나는 혼자 산행을 하면서 얻은 것이 많다. 지금 혼자 산행한다는 얘기가 쭉 나와요. 혼자 산행하면서 이것저것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 일부러 참나무를 보기 위해서 산행을 하였다. 일부러 참나무를 보기 위해서 산행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꼭 참나무를 보러 가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표현이 중간에 어디 있긴 하더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산행을 한 이유는 그냥 원래 평소처럼 산행을 했던 건데 이런 기분도 들더라라는 얘기인 거야. 진짜 산행의 목적이 참나무를 보기 위했던 건 아니었지요. 그죠? 산행을 했는데 참나무랑 친해지다 보니 참나무랑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 보니 꼭 이런 기분이 들었다라는 거지 실제로 참나무를 보기 위해서 산행을 했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3번에 보기는 일부러 참나무를 보기 위해서 산을 갔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렸네요. 어쨌든 그런 기분이 들었다. 참나무를 보기 위해서 산을 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와 기분은 다른 거니까 3번을 답으로 할게요. 4번. 나는 산행을 하다가 두 번째 약수터에서 항상 쉬었다. 그 부분이 여기 어디 나오더라고. 두 번째 약수터에서 늘 쉬었는데 거기 옆에 참나무를 봤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5번. 나는 북한산 근처로 이사 오게 되면서 산행을 하게 되었다. 이것도 제일 처음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글의 글쓴이가 참나무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쓰시오.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들 아마 뻔히 아실 겁니다. 참나무에 박힌 못을 빼줬죠? 참나무에 박힌 대못을 빼준 일. 빼준 일. 이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내려갈게요. 이 글의 글쓴이에게 있어 참나무의 의미로 알맞은 것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참나무의 일화 밑에 부분, 그 아랫부분을 쭉 보시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지금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본받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은 없고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나무 옆에 있으면 뭐 무언가 말을 건네오는 것 같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 같고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니은은 맞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디귿 휴식과 평온함을 주는 존재이다 그랬는데 뭐 시원한 그늘을 내주고 그 다음에 뭐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보니까 휴식과 평온함을 주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외에 뭐 딴 거 지금 니은 디귿이 답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2번하고 5번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함을 배우게 하는 존재이다? 그럼 뭔가 이 참나무를 통해서 감사함을 배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요거 두 개가 좀 헷갈리는데 제 생각에는 뭐 여기 표현을 보면 그 참나무를 보면서 감사함을 뭔가
배웠다 뭐 이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5번보다는 2번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답으로 하는 2번 지문을 선택지를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기억의 이유를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국어 문제는 뭐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러면 가장 맞는 것, 그 다음에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가장 아닌 것을 골라야 된다고 제가 평상시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이 뭔지 볼까요?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지금 약수터에서 잠깐 쉬다가 대못을 봤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한번 골라봅시다. 평소 그 참나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에 뭐 이걸 참나무에 막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 그렇진 않았고요. 약수터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 사람이 뭐 약수터 주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전에는 없던 새롭게 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다고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그 참나무가 잠시 쉬어가는 약수터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5번까지 맞아 볼게요. 혼자 산행을 하다 보니 작은 것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얘들아 4번도 맞지만 5번이 더 맞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지금 혼자 산행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 집중하게 돼서 딴 사람들은 거기에 못이 박혀 있는지 어쩐지 못 보고 지나가는데 이 작가는 작은 것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찰력 같은 게 이제 생겨서 그래서 이제 작은 나무에 박혀 있는 대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4번도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먼저 문제 읽으면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일 맞는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보다는 5번이 훨씬 더 이 글에 적절한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을 답으로 합시다. 자, 6번 내려갈게요. 니은으로 보아 글쓴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니은 읽어볼게요. 그 다음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놓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나무에 못 박혀 있는 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장도리 갖고 와서 못을 빼내줬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잘 챙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뭐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연민을 좀 가지고 있는 참나무가 얼마나 아플까 못 박혀 있는데 얼마나 아플까 내가 빼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연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유형을 골라봅시다. 1번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이거는 남을 생각하는 뭔가 공중도덕을 지키는 그런 사람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2번 길을 줍는 할아버지에게 친절히 가르쳐주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폐지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몰래 와서 미는 사람. 폐지 줍는 할머니가 불쌍하잖아. 그래서 그 불쌍한 할머니를 뒤를 밀어준다. 좀 가볍게 올라가실 수 있게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연민을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 버스 탈 때 새치기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사람. 이건 뭐 질서 잘 지키는 사람이겠고 그지? 5번 아기의 잠을 깰까 봐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 이것도 뭐 남을 잘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겠지? 불쌍한 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건 3번이 가장 적당할 것 같으니까 3번을 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내려갑시다. A와 그 의미가 같은 것은 그랬는데 A는 중간쯤에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내쳐 올랐다. 그래서 숨을 고르다 할 때 고르다예요. 숨을 고르다 이럴 때 숨을 고르다가 어떨 때 쓴 말이니? 어떤 의미니? 뭔가 이렇게 숨이 막 벅찰 때 숨을 이렇게 정상이 되게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좀 정리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겠죠? 정상이 되게 했다. 정상적으로 되게 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은 의미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십시다. 그녀는 음정이 고르다. 음정이 고르다는 음정이 쭉 이제 일정하게 나간다. 일정하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죠? 음정이 고르다. 음정이 일정하다. 순조롭다. 뭐 이런 뜻이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쌀에서 뉘를 골랐다. 껍데기를 가렸다. 가려서 뽑아냈다. 가려서 뽑아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바닥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이거는 평평하다. 뭐 이것도 뭐 1번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냥 방바닥이 평평하다 내지는 뭐 일정하다? 뭐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한결같다. 뭐 일정하다. 뭐 이런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4번 움푹 파인 곳을 메워 판판하게 골라놓았다. 이건 가지런하게 가지런하게 했다. 가지런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5번 그는 목소리를 고르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목소리를 고르고 이게 숨을 고르다와 똑같은 뜻이네요. 그냥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되게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런 뜻으로 5번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의 그 어휘 문제들은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에 비문학 지문 있죠. 비문학 지문 보면 늘 비문학의 마지막 문제가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단어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7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잘 풀어보시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엔 8번 문제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문이 나왔고요. 8번 문제. 이 글의 우주나무와 참나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진영이, 산들이, 신우, 바로, 공찬이가 나왔는데 야, 니네 B1A4 아니? 얘네 B1A4네.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노래 불렀던 애들이네. 누가 맞았나? 누가 틀렸나? 한번 봅시다. 진영이가 글쓴이는 참나무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그치? 그래서 참나무에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내 기도를 들어준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들어줬대잖아. 그 다음에 산들이 참나무가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자신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군. 뭐 그 얘기는 너무 뻔하게 나왔고요. 신우 글쓴이의 우주나무는 참나무인데 그만큼 참나무는 글쓴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이 수필에서 보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상이 지상의 인간의 소원을 이루게 한다는 수직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군.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공찬이 느티나무, 참나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평범한 나무들이 우주나무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군. 얘들아 4번, 5번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4번은 일단 이 글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해요. 우주나무란 이 나무가 나의 기도를 하늘에 전달한다 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지? 하늘에 전달한다 라는 게 하늘, 천상이잖아. 나무는 땅의 지상에 있는 거고 지상에서의 인간의 소원을 나무가 전달해주는 그런 수직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공찬이의 말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냥 친숙하고 평범한 나무들이 다 우주나무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친숙하고 평범한 나무들이 우주나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글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평범하게 보이지만 특별한 본인한테는 특별한 나무가 우주나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나무들이 뭐 다 우주나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평범해 보여도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 수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찬이가 틀렸네요. 답은 5번. 그 다음에 9번. 이 글에 드러난 나의 과거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이것도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1번 상처를 받기 위해 미리 남을 탓했다. 이런 표현 있어요? 뭐 이게 바로 답이네. 일이 안 되면 불공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였다. 이거는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세월로 인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굴었다. 방황하는 친구가 기다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은 다 위에 본문에서 다 찾아볼 수 있으니 찾아보시고 나타나지 않은 그런 선택지는 1번인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위로 올라가시면 제가 지금 위아래로 막 해야 돼서 위로 올라가시면 보면 뭐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상처를 받게 되면 원망의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나 뭐 서 있지 못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표현이 쭉 나와 있어서 여기를 읽어보시면 답이 9번의 답이 1번인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나 전체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글쓴이의 다짐이 제대로 연결됐나 안 됐나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다. 이거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니까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대못으로 인한 상처에도 말이 없다. 이거는 상처를 받아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한 시절을 거쳐 잎을 모두 떨구고 있어도 그냥 꾸준히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고 싶다. 굳건히 서 있고 싶다. 이런 표현은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속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부분만 지금 그 내용과 관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건 2번. 자, 그 다음에 11번 내려가겠습니다.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앞에 지금 프린트가 앞에 있어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A 묶은 부분을 보시면 겨울에 참나무가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겨울 참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써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B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면 나는 생각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는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C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앞으로의 자기의 생각, 앞으로의 자세 이런 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ABC의 상황을 보시고 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번 A와 B의 경험에서 C를 유추해냈다. 그 다음에 2번 A와 B의 체험에서 C의 깨달음을 이끌어냈다. 1번, 1, 2번 비슷한데? 3번 A의 외부 전경에서 B를 발견해낸 뒤 C에서 사회적인 의미 확대? 좀 아닌 것 같고 4번 A에서의 성찰을 통해 B에서의 깨달음을 얻고 C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럴듯하네요. 그 다음 5번 A의 관찰을 바탕으로 B의 성찰 과정을 거친 뒤 C에서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5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겨울 참나무의 모습을 잘 관찰해서 그걸 바탕으로 B에서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반성을 한 뒤에 C에서 앞으로의 삶의 자세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맞다고 보실 수 있네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5번을 답으로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12번 글쓴이가 기억과 같이 생각하게 된 계기. 기억은 뭔지 읽어볼게요. 기억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나는 이제야 믿는다 그랬는데 엄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엄마가 건강해지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다가 그 계기로 쓰면 되겠네. 뭐라고 쓸까? 참나무에게 빌고 난 후 어머님이 건강을 되찾았다. 자, 그래서 지읒이에요. 어머님이 건강을 되찾은 그런 그 상황에서 참나무에도 진짜 영혼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추보식 구성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추보식 구성이 뭐예요? 이거는
시간적인 그 순서에 따라 시간 흐름에 따라 쭉 정리해 놓은 걸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필 시간적 구성이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무가 뭐 연보랏빛의 그 푸른 잎을 갖고 있다가 여름이 돼서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뭐 이렇게 계절적인 그런 순서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계절적인 흐름이 뭐 시간의 흐름이지 뭐. 그러니까 추보식 구성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참나무가 뭐 영혼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3번 글쓴이의 다짐과 소망이 직접 드러나고 있지요. 이게 수필이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4번 민속적 소재와의 비교를 통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민속적 소재와 뭐 우주나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뭐 비교해서 그 나무를 뭐 효과적으로 나타내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그냥 자기의 경험을 쓴 거지. 4번이 아니고요.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나무의 모습을 묘사하여 글쓴이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이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14번 문제 나가볼게요. 이 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 있는 수필도 이양하의 나무라는 수필인데 나무에 덕이 있어서 그 덕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수필입니다. 1번 이 글과 달리 보기는 나무의 덕성을 예찬하고 있다. 맞고요. 보기와 달리 이 글은 나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경험이 나타나 있지요. 참나무한테 못을 빼준 일, 그게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3번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나무의 동일한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내고 있다. 동일한 모습은 아니지. 그지? 우리 수필에, 교과서 수필에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이양아의 나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똑같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3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4번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나무의 생태와 모습을 인간의 삶과 연결시켜서 나무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겠다 뭐 이런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두 글은 모두 나무를 의인화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이번엔 15번. 15번에 윤선도 오우가라고 나왔는데 오우가가 5명의 친구들이야. 다섯 개의 친구에 대한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에서는 좋고도 기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물을 그 자기 친구라고 물의 좋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수에서는 구천에 뿌리 고든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소나무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개의 친구에 대한 노래 중에 2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의 화자가 저는 구름과 바람과는 달리 변함없는 물을 보면서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랬는데 보기 시조의 그 이수 보면은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구름은 검해. 자주 검해져.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바람은 맑지만 그칠 때가 많아.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좋고도 그치지 않는 건 물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물은 좋으면서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라고 해서 구름과 바람과 달리 물을 보면서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저 역시 모든 잎을 떨구고도 무연히 서 있는 참나무를 보면서 마음만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보기의 화자가 꽃이나 잎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데 솔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니 벗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랬네요. 이거는 4연 볼게요. 사수 보면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그랬는데 더우면 꽃이 펴. 꽃은 또 지지요. 그 다음에 추우면 잎도 져. 잎도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어. 꽃이나 잎 같은 거는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소나무야 너는 어찌해서 눈서리도 모르고 그렇게 사시사철 푸르게 있느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꽃과 잎과는 달리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른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꽃이나 잎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데 솔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니 벗으로 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맞네요. 그랬더니 내가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참나무와 자연의 순리에 저항하는 솔은 전혀 다른 대상? 아니지. 여기에서 참나무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솔이 뭐 저항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소나무의 한결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 나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소나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한결같고 늘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뭐 이걸 저항한다고 그렇게 안 좋게 표현한 그런 시조는 아니었어요. 포기의 화자. 한겨울에도 땅속 깊이 뿌리를 곧게 뻗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참나무나 솔 모두 같지 않을까요?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 맞네요.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 글을 읽은 학생이 다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한결같이 살자. 나무를 보고 그걸 배웠다는 거지. 2번 외부의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대못을 막 꽂았는데도 막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무 같은 삶 원하고 있었고요. 일이 잘못되더라도 환경이나 남 탓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자. 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5번 세상 인심이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 돌아가는 순리대로 살아야지. 인심이 변하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그 순리를 좀 따르고 싶다. 세상의 순리에 따라 그렇게 뭐 지내고 싶다. 그런 얘기였지. 세상이 변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17번. 가와 나에서의 참나무의 의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에서는 뭐 참나무의 녹슨무 빼준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우주나무 그래서 뭔가 자기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에서는 나무가 나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나무가 여러 가지 나에게 깨달음, 가르침을 주는 존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한번 제대로 설명한 그 선택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가의 참나무는 글쓴이에게 안식을 주는 존재다. 뭐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참나무는 글쓴이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표현은 뭐 특별히 찾을 수 없었고요. 가의 참나무는 글쓴이에게 설렘을 주는 존재이며 나의 참나무는 글쓴이에게 긴장감 이런 표현 안 나왔고요. 가의 참나무는 글쓴이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이며 나의 참나무는 가르침을 주는 존재다. 이게 맞겠네요. 둘 다 맞는 표현이네. 가의 참나무는 반성을 하는 존재, 나의 참나무는 모범을 보여주는 존재, 모범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가의 참나무는 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존재, 나의 참나무는 글쓴이의 문제를 특별하게 해결해준다라는 건 아니었지요. 자, 18번 나가겠습니다. A의 두드러진 수필의 특성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수필의 특성이 맞아요. 그런데 A 부분에 두드러지게 잘 나타난 걸 골라봅시다. A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를 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반성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소재, 멋과 위트와 운치, 섬세한 통찰력,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글, 의미 있는 체험. 리을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죠. 여기 지금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자기 반성적인 그런 표현이 이제 자기 반성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바르게 묶인 것이니까 디귿 리을이 맞는지 리을 미음이 맞는지 리을 들어간 걸 가지고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 섬세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던 못 박힌 그런 그 나무를 봤다는 거니까 섬세한 통찰력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음 의미 있는 체험이 나타나는 글이다 그랬는데 미음보다는 아무래도 디귿 쪽이 조금 더 요 A 부분 묶은 부분에서는 더 타당할 것 같네요. 이렇게 사실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수필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 글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이렇게 A 부분만 묶어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미음 쪽보다는 디귿 쪽이 조금 더 답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보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 자, 19번 글쓴이가 기역이라고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기역을 한번 봅시다. 기역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왜? 참나무의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더니 실제 어머님이 건강해져서 나의 기도를 하늘에 보내줬나 보다. 하늘과 연결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A부터 E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E를 하나하나씩 봅시다. A는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마음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다. 괜찮죠? 바꿨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뭔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어수선할 때, 뭐 이런 뜻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C가 사로잡힐이에요.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그랬는데 경도될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D 마저 봅시다. D는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다. 이럴 때 떨구다예요. 떨구다. 떨어뜨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E.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어쩌고저쩌고 변화를 조용히 수용하며 맞네요. 나머지 4개는 맞습니다. 사실 경도되다라는 그런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사모하고 열중하다의 뜻이래요. 경도되다,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사모하고 열중하다의 뜻으로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공허함에 사로잡히다. 이거는 사모하고 열중하다가 아니지. 공허함이 나를 사로잡다라는 공허함에 둘러싸이다. 공허함에 깊이 빠지다. 뭐 이런 뜻이니까 사모하고 열중하다의 뜻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